안녕하세요. AI 이창근이 묻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는 하남시 당협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야말로 메가 통급 이슈죠.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시작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남도 그 중심에 있는데요.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죠. 시민조사 했죠. 저희가 선거법 한계 때문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객관성을 좀 확보하고자 중복 응답이 없고 그리고 실명 확인. 그래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응답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리고 저희 당협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행여나 당원들 대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고 각 지역에 신도시 지역들은 이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의 연합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님들 통해서 그 카페에 그 주민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원도심 지역은 각 지역별로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어요. 통장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통해서 주민의 대표분들이 그래도 응답할 수 있게끔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자치 회장단 14분, 통장단 회장단 16분, 그분들한테는 전화로 응답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2,500분이 응답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94.6%, 무려 94.6%가 찬성을 하셨어요. 반대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정말이지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질만 놓고 보면 하남시와 하남시민을 위해 분명 좋은 기회일 테죠. 일단 좋은 점은 너무나 확연하죠. 제일 좋은 게 교통. 그나마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2021년도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하남 포함해서 경기도민들이 지하철 환승 걱정이 없어졌어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서울 시민이다. 그래서 환승 없이 모두 직결하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해결이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버스예요. 버스가 대중교통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대중교통이에요. 광역버스건 시내버스건 서울을 나가려면 서울시의 협의와 동의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하남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신설 및 정차할 때 하남시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을 때 제가 오세훈 시장님께 그랬습니다. 시장님, 제가 좀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대변인 지낸 거 알죠? 그러니까 제가 찾아갔어요.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광석화처럼 7개 노선에 21대가 신설 또는 정차가 된 거예요. 그처럼 교통은 아마 통합이 되면은 이제는 서울시 전체의 그림 안에 우리 하남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노선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절차가 없이 서울 전체 그림에서 계획을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지금 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 그래가지고 당장 위례 가밀 지역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당장에 내년도에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늘다 보니 한 학급에 위례는 31명, 가밀은 30명 교실을 만든다 그래요. 후내년에 더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위례 가밀 지역의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급 정설, 정축이죠. 그것도 논의하고 있어요. 우리 하남이 지금은 비평준화예요. 그럼 서울, 송파는 평준화예요. 또 성남도 평준화예요. 그런 문제들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결한다면 교육은 오히려 저는 상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생활 인프라. 지금 하남은 원도심, 신도시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요.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제 통합이 되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런 거 활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광역권 종합계획이 있고 수도권 발전계획이 있고 그걸 토대로 경기도 하남은 하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요. 서울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서울시 전체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님하고 선거 치를 때 저희가 내놓은 경제공약 중에 하나가 3대 경제축이라는 걸 내놨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4대 경제축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발전계획도 마련하죠. 그 한 축이 강동 송파근역으로 나오는데 만약 하남에 편입되면 하남이 그 축의 연결선상에 있어요. 그 하남 자체의 좁은 의미에서 그러한 우물안 개구리처럼의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서울이란 큰 바운더리 안에서 범위 안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면 하남의 성장 동력은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도시개발 이 네 가지 면에서 모두가 좋아진다. 반대로 서울 시민 입장에선 서울시의 부작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서울 편입론, 서로 간에 플러스 요인이 있다면요? 서울에는 지금 개발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자족용지라고 하는 기업을 위한 땅이라든지 서울의 성장 동력을 위한 문화 콘텐츠가 됐건 국제금융센터가 됐건 그러한 개발할 땅이 없어요. 하지만 하남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라고 하는 그러한 미제 개발할 땅이 개발 여지가 있는 땅이 많아요. 녹지축을 보존하더라도 충분히 개발 땅이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할 땅을 서울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 가칭, 순천 국제정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국가정원, 국제정원 박람회를 국가정원처럼 하남에는 제가 지난 총선 때 내세운 게 팔당 국가정원이라고 했지만 이제 팔당이란 말도 안 맞다. 팔당이 하남이냐 그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미사의 유산과 미사의 자연자원을 개성하면서 발전시키는 그런 미사의 국가정원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동 고덕밸리의 연결선상에서 저희 초의 광암 지역은 미사 신도시의 기업 이전 대책 부지인 미사 공업지구가 건설됐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3기 교산 신도시의 기업 이전 대책인 초의 광암지구가 이제 지정이 됐고 개발할 예정이에요. 고덕밸리와 연결한다면 초의 광암은 제가 지난 총선 때 주장한 것처럼 엄청난 테크노밸리로 변모할 수가 있어요. 강동의 고덕에서 초의 광암까지 이어지는 그 벨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더 판교 테크노밸리를 넘어서는 그러한 강동, 송파, 하남의 그러한 자산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송파에도 지금 벤처타운이 있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서울 시민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입지 여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개발한 땅을 녹지 공간이라든지 주거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연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제2의 한강 르네상스의 동쪽의 축이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제2의 한강 르네상스는 서해 주운이라 그래서 서해 쪽으로 나가서 바다로 나가서 배가 오가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동쪽으로 넓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상버스가 도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상버스가 강동 하남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으로 하남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요. 수상버스가 하남도 영위가 되고 서울 시민들이 하남에 찾아올 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혜택이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전에도 살짝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함께 친분이 있으신데요. 현재까지 어떤 의견을 나눠보셨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시 대변인 지낸 거 아시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님과는 찾아뵙기도 했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드리고 하남의 상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미 언론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총선용이 아니다. 정말 해볼 만한 과제고 해야 된다. 하고 도전한 것이 이미 발표한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만의 TF반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러한 연구가 6개월 내지 1년의 연구 용역 과정으로 나가요. 이번에 연말, 빠르면 연말, 조금 더 걸린다면 1월 정도까지 해서
하나뿐만 아니라 편입을 원한 김포, 구리, 고양까지 포함해서 연구 용역을 시작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총선령이 아니라는 얘기고 정말 진작에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중앙당에서는 이미 중앙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각 지역의 여론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서울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정말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 그러한 것이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된 다음에 여론을 물어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하고 서울시의 행보 그리고 중앙당의 행보 한번 믿어주신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서울 편입론이 곳곳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하남시도 발빠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AI 창건이 하남시를 위해 여야 토론회 장을 제안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위원장님 어떠신가요? 환영합니다. 제발 좀 최종윤 국회의원과 1대1 토론회 장을 마련해 주세요. 계속 뒤에 숨어서 무대 뒤에서 자꾸 다른 얘기 하는데 논의 장에 나와서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토론한다면 시민들도 몰랐던 사실을 더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아까 저희 당에서 조사한 것이 한계성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지만 정확하게 표본 추출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세 연령별, 지역별, 성별 등등등 다 세밀하게 해서 조사할 때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민의 의견을 묻기를 원한다면 토론회 장으로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최종윤 국회의원이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하더라고요. 첫 번째 했을 때 제가 제 페이스북에 글을 반박글 올렸어요. 토론장으로 나와라. 1대1 맞짱 토론하자. 응하지 않고 또다시 성명서 비슷한 내용을 내면서 총선용 이런 식의 모독성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서울시장님을 모독하는 서울 시민들을 모독하는 서울시의 님비시설, 기피시설을 하남으로 보내는 이러한 위험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맞짱 토론하자. 논의장으로 나와라. 지금 중요한 것은 총선용이 아니라 정말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원한다면 머리를 맞대는 일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코 총선용도 아니고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용이라면 시민들이 원하고 서울 시민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에서 총선 전에 머리를 맞대면 되잖아요. 그런 주장할 게 아니라 제가 주장합니다. 토론회 장으로 나오세요. 1대1 토론 최종윤 의원하고 저는 하기를 원해요. 총선용 결코 아니고요. 하남의 도시 경쟁력 나아가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남 서울 편입 정말 필요합니다. 하남의 남아있는 땅이 서울을 위한 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에 남은 마지막 개발 땅은 용산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과 하남의 윈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총선용, 그러한 모독성 발언하지 말고 무대 뒤에 숨어서 그러한 제스처 취하지 말고 당당히 저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라. 토론의 장으로 나와라.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자. 뒤에서 더 이상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AI 창건이 마련해 주세요. 저는 정말 원해요. 이 위원장님과 함께 AI 창건도 논의가 이어지는 그날을 위해 하남 지역구 위원님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하남시 서울 편입은 좀 이기적이지만 하남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가 하남에 억눌렸던 원도심의 주민들이 왜 찬성하시겠습니까?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그린벨트에 억눌렸던 그러한 피해. 하지만 신도시, 다른 기업 이전 부지 등등에 의해서 수용된 그런 원주민들의 고통. 신도시는 만들어졌지만 교육, 교통, 생활인프라, 제반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입주한 신도시의 주민들. 우리 하남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이기적인 발상이지만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손해볼 게 없어요. 정말 AI 창건 저와 함께 이러한 분위기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아요. 국가 경쟁력을 생각할 때도 국가 경쟁력은 도시 경쟁력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하남과 서울은 서로 윈윈이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